어렵지만 조선 왕조 600년 역사에서 가장 슬픈 가족 이야기가 벌어진 곳이 바로 제주도입니다. 1648년 겨울 3명의 어린 왕손들이 차가운 바람이 부는 유배지에서 하나둘씩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들을 그곳에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친할아버지였던 인조였죠. 도대체 무엇이 한 나라의 임금으로 하여금 자신의 손주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645년 2월부터 시작됩니다. 정확히 8년간 청나라에서 볼모 생활을 했던 소현세자가 마침내 조선으로 돌아온 그 순간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백성들의 반응과 인조의 반응이 정반대였다는 점입니다.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세자 전하께서 드디어 돌아오셨다. 왜 그랬을까요? 소현세자 부부가 보여준 행적 때문이었습니다. 세자빈 강씨는 뛰어난 장사 실력으로 큰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청나라에 끌려간 조선 사람들을 사서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었거든요. 백성들에게 이들 부부는 영웅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버지인 인조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들을 맞이하는 그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차가운 경계심만 가득했습니다. 백성들의 환호가 클수록 아들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인조의 불안감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조에게는 치명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통성에 대한 걱정이었죠. 그는 쿠데타로 왕위에 오른 왕이었고 여러 반란을 겪으며 항상 왕권에 대한 위협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게다가 두 차례의 전쟁으로 조선의 자존심은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죠. 이런 상황에서 아들이 8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 아들이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과 인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청나라 조정에서도 능력 없는 인조보다는 똑똑한 소현세자를 더 높게 평가한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점입니다. 부자 간의 갈등은 정책 차이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인조는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내세우며 북벌론을 주장했지만 소현세자는 현실적인 접근을 보였습니다. 청나라의 발전된 문물을 받아들여 조선을 부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서양 선교사들과 교류하며 가져온 천주교 서적, 자명종, 지구본 같은 것들은 인조의 눈에 그저 오랑캐의 더러운 물건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갈등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조의 후궁이었던 소용조 씨였죠. 그녀는 밤마다 왕의 귀에 나쁜 말을 속삭였습니다. 세자와 세자빈이 나쁜 마음을 품고 있다고 청나라와 내통하여 왕위를 빼앗으려 한다고 말이에요. 소현세자의 의문스러운 죽음, 그리고 1645년 4월 26일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시작됩니다. 소현세자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벼운 병 증세만 보이던 그가 하룻밤 사이에 죽음을 맞이했죠. 조선 왕조실록은 그날의 참상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검게 변했고 7구멍에서 모두 피가 흘러나왔다고 말이죠. 마치 독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독사를 의심했지만 인조의 반응은 무서울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범인을 찾기는커녕 아들의 장례를 서둘러 치르라고 명령했거든요.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던 일이 마침내 일어났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세자빈 강씨는 슬픔에 빠졌지만 동시에 무서운 예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왕이 계승 원칙에 따르면 이제 장남인 석철이 왕세손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모든 신하들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소현세자의 동생인 복림대군을 새로운 세자로 정해버립니다. 강비는 분노했습니다. 하늘의 순리를 거스르는 일이라며 인조에게 맞섰죠. 하지만 이런 용감한 저항은 오히려 인조에게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을 제거할 완벽한 이유를 만들어줄 뿐이었습니다. 46년 1월 운명을 바꾼 사건이 터집니다. 인조의 상에 올라온 전복짐에서 독이 발견된 것입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었지만 인조는 즉시 세자빈 강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왕의 의심은 곧 확신이 되었고 확신은 법이 되었습니다.
궁녀들은 모두 의금부로 끌려가 끔찍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궁녀들은 끝까지 강빈의 결백을 외치다가 감옥에서 죽어갔습니다. 강빈 역시 모든 지위를 빼앗기고 후원병의 죄인으로 갇혔죠. 조들이 강빈이 억울하다며 궐문 앞에서 밤샘 시위를 했지만 인조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빈을 옹호하는 신하들을 영모로 몰아 파직시키고 유배를 보내버렸어요. 이제 궁궐 안팎에서 누구도 감히 강빈을 변호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46년 3월 15일 차가운 바람이 부는 날이었습니다. 갇혀있던 강빈에게 독약이 내려졌습니다. 죽기 직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세 아들을 보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왕의 약이 떨어지고 옥졸들에게 이끌려온 어린 아이들은 수척해진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와락 달려가 안겼습니다. 아이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남 설에게는 집안의 맞이로서 동생들을 잘 돌보라고 당부했고, 몸이 약한 둘째 성린에게는 형 말을 잘 듣고 밥을 잘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석견에게는 부디 사나무라는 간절한 유언을 남겼죠. 죽음 이후 1년이 지난 1647년 5월 인조는 마침내 마지막 결정을 내립니다. 강빈의 세 아들을 제주도로 위리안치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신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위리안치는 가시나무 울타리 안에 가두어 평생 나올 수 없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유배형이었거든요. 석철 6살의 성린, 그리고 겨우 3살이 된 막내 석견, 세 아이는 죄인이 타는 초라한 가마에 실려 먼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 궁녀와 내시들의 보살핌을 받던 귀한 왕손들이 하루아침에 부모를 모두 잃고 세상의 끝으로 버려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몇 달에 걸친 험한 여정 끝에 아이들이 도착한 제주도는 지옥과 같았습니다. 거친 파도와 바람, 그리고 아이들을 역적의 자식이라 손가락질하는 차가운 시선들. 아이들은 가시나무 울타리가 쳐진 허름한 초가집에 갇혀 하늘조차 마음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음식은 형편없었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궁궐에서 먹던 음식과는 완전히 달랐고, 거친 바닷바람은 어린아이들의 약한 몸을 병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어떤 의원도 약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1648년 유배 생활 1년 반이 되던 해에 장남 석철이 원인 모를 병으로 자리에 눕습니다. 열이 펄펄 끓고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았지만 유배지를 지키는 관원들은 역적의 자식에게 의원을 보낼 수 없다며 외면했습니다. 며칠 뒤 한밤중에 의금부 사람들이 몰래 유배지로 들어옵니다. 그들은 왕의 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석철에게 죄를 물어 곤장을 치라는 것이었죠. 죄목은 부모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10살 아이에게 끔찍한 매질이 가해졌습니다. 아이는 비명을 지르며 애원했지만 곤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병으로 약해진 아이는 그 매질을 견뎌내지 못하고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을 원손의 슬픈 최후였습니다. 형의 끔찍한 죽음을 눈앞에서 본 둘째 성린은 큰 충격으로 병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아이는 매일 밤 형을 부르며 울부짖었고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형의 뒤를 따라 하늘나라로 떠나고 맙니다. 8살이었습니다. 두 손자가 연달아 죽었다는 소식에 인조는 잠시 놀라는 척했습니다. 어떻게 둘이나 연달아 죽느냐며 아마 누군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이라고 했죠. 그는 궁녀들을 잡아다 조사하는 신용을 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막내 석견의 유배는 절대 풀어주지 않았거든요. 1649년 인조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소현세자의 동생이었던 복림대군이 새로운 왕 효종으로 즉위합니다. 효종은 아버지 인조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즉위하자마자 조카 석견의 유배지를 제주도에서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옮겨주었고 1656년 마침내 8년간의 긴 유배 생활을 끝내고 석견을 한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효종은 자신의 왕위 정통성을 위해 조카를 철저히 정치와 무관한 평범한 왕족으로 살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는 석견에게 경안군이라는 군호를 주고 허씨 가문의 여인과 결혼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살아가도록 명했죠. 형들의 죽음과 긴 유배 생활의 상처로 석견은 평생을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았습니다. 정치에 대한 어떤 의견도 내지 않았고 자신이 억울하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었기 때문입니다. 경안군 석견은 결혼 후 두 아들을 낳았지만 오랜 유배 생활로 얻은 병 때문에 결국 22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비록 짧은 생이었지만 그는 소현세자의 혈통을 이어가는데 성공했습니다. 오늘날 소현세자의 후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모두 이 경안군의 자손들입니다. 이 슬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권력에 대한 집착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망가뜨리는지, 의심과 질투가 어떻게 가장 소중한 가족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인조의 선택은 당장의 왕권 안정을 가져왔을지 모르지만 친손자들을 죽인 비정한 왕이라는 오명을 역사에 길이 남겼습니다. 만약 소현세자가 왕이 되었다면 그가 가져온 서양 문물과 열린 생각으로 조선은 근대화의 길을 더 빨리 걸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6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안에도 혹시 작은 의심과 질투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권력과 이익 앞에서 가족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잊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